금년이 어떤 해냐 하면은 금년 11월 14일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금년에 박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데 왜 이 박 대통령이 왜 중요한가? 그거를 잠시 외국에서 많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케네디가 5월 26일 날이 생일이에요. 그리고 케네디하고 똑같습니다, 나이가. 그리고 100주년이 되고 미국에서는 기념우표를 대대적으로 발행을 해가지고서 시민들에게 다 그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우정국에서 우표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60만 장을 발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가 돼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요번에 3대8로 부결이 됐어요. 왜 부결이 됐느냐? 독재자를 우상화시켜서 되겠느냐?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정치라든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비굴하고 비열하구나. 인간처럼 비열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원자력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관섭입니다. 이관섭이가 작년까지만 하도 산업부 차관이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은 청정 에너지로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원자력만한 것은 없다. 이러면서 원자력 보리 5, 6호기를 갖다가 다시 설치하기로 그때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 아시다시피 2월 달에 13명 심의위원이 조성진이 한 사람만 찬성하고 12명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탈원전 말 한마디만 하면은 싹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이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자력 발전소 세계 제일 기술이 높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배웠는데 미국에서 스미마일에 원자로가 샜어요. 좀 거기 대대적인 사고는 아니지만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웨스팅하우스가 일본 도시바에 뚫렸습니다. 그래서 도시바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세계 제1의 기술이 일본 도시바입니다. 원자력은. 그런데 그 중간에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리 1호기 설치할 때 박 대통령 때 설치를 했거든요. 그때 미국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운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기술은 세계 1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한 기술이 없어가지고 도시바가 그 세계 제일 기술이니까 일본 기술을 영국 맨체스터 원자를 설치하는데 그리고 일본의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딱 진행하는 걸 보니까 한국 기술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을 지금 초청했어요. 입찰에 좀 참가해달라. 그 말은 뭐냐? 세계 제일 잘 나가는 기술이다 이거. 그걸 알아야 돼요. 세계 제일 잘 나가는 기술인데 지금은 원자력 기술이 러시아, 중국, 한국 세 나라만 지금 남았어요. 일본은 중국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왜? 후쿠시마에 원자력이 폭발이 되면서 탈원전을 선언해버렸고 원자력 없앤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기술이 다 없어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탈원전 없앴다. 그럼 다음 대통령들은 또 원자력 새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국력의 낭비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 이 정치 정말 이게 문제인 게 앞에 정권에서 하는 건 무조건 부정하고 다 캐겠다 이거를 잘못해서 그러다 보면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 게다가 한 세월 가버려요. 근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시장이 600조입니다. 600조 시장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발을 한 발 뒤로 만약에 늦췄다 이러면 우리 기술 다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으로 다 갑니다. 지금은 중국은 40기를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28기라. 그러고 지금 20기를 또 짓고 있어요. 60기가 곧 들어서고 앞으로 100기까지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 반대쪽에 다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사고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탈원전을 하려고 하면 중국 사람들 너희들 원전 만들면 안 된다 해도 전부 다 못 만들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피해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치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탈원전을 쭉 부르짖고 있고 10월 20일경이면 아마 시민공론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정하게 되면은 탈원전 원자력을 아마 포기하는 걸로 뒤지실 거예요. 왜? 시민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누구 입맛대로 뽑혔겠습니까? 그럼 그거 하겠습니까? 지금 어제까지도 산업부 장관 할 때는 원전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는 원전이다 이러다가 원자력위원회 원장이 돼가지고서 대통령 바뀌니까 원자력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작년에 박정희 대통령 우표를 발간해야 한다 이러던 사람이 금년에 와서는 독재자를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고 반대하는데 그래 되겠어요? 예.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유경수 여사가 뭐에 씌어가지고 박정희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는 옥천의 만석군입니다. 일제시대 때 옥천에서 말이죠. 전기 쓴 집이 고집 한 집이다. 옥천역에서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개인 집까지 전기 끌어쓴 게 그 집이라. 만석군이고 첩이 6이었습니다. 육동관 씨가. 그만큼 대단한 집안이라요. 예. 그러니까 뭐 재산은 말도 못하지요. 그런 부자가 어떻게 6.25 때 피난하고 부산서 박정희라는 소령을 보고서 뒷모습이 남자다웠다 하면서 결혼했다 하거든. 뒷모습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너무 부자고 너무 권력이 좋으면 자기도 한번 가난하게 살고 싶다 하는 이런 모험심이 생겨요. 그게 사람이 다 사람 심리도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유경수는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이런 사람하고 한번 어울리고 싶다. 이런 심리가 발동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소령으로서 대구 계산성당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례를 갖다 대구시장 하던 허억 씨가 주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주례를 하는데 이 허억 씨가 주례를 쓰면서 그랬어요. 박정희 양과 유경수의 결혼을 축하한다고. 그리고 왜 그런가 하니 박정희 하니까 이게 여자인 줄 알아. 유경수 하니까 이게 남자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결혼식의 주례가 그 허시장에 뭐라 했느냐, 박정희 양하고 유경수 군과 결혼을 갖다가 축하한다. 그래 주례를 해가지고 그때 해프닝까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훌륭하다 이거 백날 이야기해보야
운동권에서는 말이죠. 독재자라고 이미 그러고 심지어는 경제 개발은 허구라는 이렇게 떠들어요. 요새. 운동권 사람. 경제 개발 다 엉터리다. 거짓 실적이다. 그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안 되겠나. 김대중 대통령 때 2000년에 국정홍보처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은 누구냐 조사하니까는 1등이 박정희라, 2등이 세종대왕이라. 국정홍보처 김대중이 때 조사합니다. 노무현이가 봉화마을에 살면서 노무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호주대학의 김연아 교수입니다. 김연아 교수가 봉화마을을 찾아오니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보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묻는 말은 박정희 대통령만 묻더라. 자기가 직접 다녀보니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미래학자인 유명한 엘빈 토플러는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박정희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킨 지도자는 없었다. 독재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엘빈 토플러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헨리 키신저라고 세계 최고의 그 참 정치가 아닙니까? 헨리 키신저가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대통령이었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독재자라고 박정희를 가는데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라고 헨리 키신저가 그랬냐면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70년대 중산층이 제일 많았어. 민주주의의 1번은 중산층의 양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70년대 중산층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바로 실천한 건 박정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인 보겔카넨 교수가 있어요. 이 하버드 대학 교수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은 없다. 일신을 바친, 한 몸을 바친 지도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제가 박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의뢰 좋게 이야기하겠지 이럴 것 같아요. 세계적인 사람들이 평가한 걸 지금 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 하면 하버드 예일 대학 아닙니까? 예일 대학에 있는 폴 케네디 교수는 세계 최빈국을 불과 20년 만에 무역대국을 만들었다. 케네디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미국의 37대 대통령이 린든 존슨 아닙니까? 존슨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박정희 같은 지도자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평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시아에서는 제일 독재자고 경제 개발을 성공시키는 사람을 들을 때 1등 할 때 싱가포르의 리콴유, 이광루를 말합니다. 리콴유를 동양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지도자로 봐요. 그리고 싱가포르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집마다 이광루 사진이 다 있어요. 곳곳에 동상이고. 왜 그러냐면 리콴유가 말레이시아에서 그 섬을 떼어맡았을 때 해적 소굴이었거든요. 그때 싱가포르는 국민소득이 2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6,000불입니다. 56,000불이나.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싱가포르 31년을 독재를 31년 다스렸어요. 31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조문으로 갔지 않습니까? 왜? 박정희 대통령 때 이광유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좋아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배워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말이죠. 31년 집권을 하고 나서 아시아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지도자는
요시다 시게루 간사는 일본 수상인데 해방되고 나서 일본 초대 수상이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요시다 시게루가 수상이 되고 한국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지니까 요시다 시게루가 뭐라 그러냐면 천우신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덮고 귀신이 도와 신이 도왔다 했어요. 왜? 일본이 그때 판사, 검사들이 굶어 죽을 때입니다. 하루에 식량을 150g을 주기 때문에 판사가 부정적으로 식량을 곡식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도 자기는 일본 사람들이 법은 철저해요. 판사가 굶어 죽으면서 기업고 부정적인 쌀을 한 톨을 안 샀어요. 굶어 죽었어 판사가. 그 정도로 생활이 어렵고 여자들은 당시에 미군한테 몸 파는 게 사는 길이라. 그때는 미군 주둔지 않습니까? 미군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만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거의 정말 기하선상에 있을 때라.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시다 시게루가 뭐라 그러냐면 천우신조락하면서 벌떡 일어나고 자기 신한테 천황폐하한테 절을 드리고 하늘에 기도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천우신조라고. 그 바람에 일본의 도요다 하는 자동차 들어봤죠. 도요다가 1년에 30대 팔던 도요다가 한국전쟁에 찝자하고 쓰리 꽂다가 전부 다 일본 차입니다. 그 도요다잖아, 도요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복하고 식량이 전부 다 일본서 왔어. 그리고 일본이 1962년에 올림픽을 열 만큼 세계 경제대국이 돼버렸어요.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그만큼 일본을 건진 수상이다 해서 요시다 시게루를 일본서는 엄청스럽게 존경을 해요. 예, 그게 요시다 시게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덩샤오평, 등소평 있죠. 중국을, 그 다음에 한국의 박정희고, 한국의 박정희. 우리 동남아 모든 나라들은 한국을 거울 삼아 경제 개발을 해야 한다 하고 이관유가 말을 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 뭐 돈 먹고 이야기할 사람이다.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독일이 잘합니다. 독일의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중학교 독일 교과서에 박정희 대통령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만들었다. 그리고 독일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한국은 60년대 국민소득이 79불로 아프리카의 가나나 수단 같은 지구상의 최빈국이었다. 가나하고 수단하고 같았다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당시의 세계은행은 버마와 필리핀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봤다. 지금 버마가 미얀마가 됐지 않습니까? 버마하고 필리핀이 아시아에서는 앞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독일에서. 그리고 교과서에 이래 써 있고. 그런데 2010년 한국은 11대 무역 대국이고 OECD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들 예측이 빗나갔죠. 이거는 다 뭐 때문에? 박정희 한 사람 때문에 이래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박정희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래 중요해요. 왜 지도자가 중요하냐 하는 걸 예로 들으면 1917년생이 박정희입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1917년생이라 똑같이 17년생이에요. 그런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이 1961년에 우리하고 똑같이 집권을 했어요. 대통령이 된 게 61년이라고. 그리고 똑같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르코스가 다스리던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200불이고 우리의 국민소득은 67불이었습니다.
물론 이 국제에서 그 국민소득 산정하는 게 달랐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산정한 게 67불이라 61년. 필리핀은 200불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보다 3배가 더 잘 살았다 이거는 필리핀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저격을 하겠어요. 그리고 79년에 서거하실 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1647달러입니다. 1647달러. 필리핀은 643달러라. 3배를 우리가 앞섰어요. 3배 뒤지다가 18년 집권하고 끝나니까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소득이 3배가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8,000불이고 필리핀은 지금 2,000불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대학을 졸업한 그 최고급 에리트 여대생들이 한국에 식모로 오는 겁니다. 서울에 지금 가정부 식모가 필리핀에서 대학에 졸업생 아니면 식모로 안 써요. 왜? 자기 집 영어 가르치려고. 그 정도의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다 이건 뭡니까? 지도자 하나다. 지도자. 그리고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21년 집권했어요. 박정희는 18년 집권했어요. 마르코스는 3년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달라. 박정희는 유경수 여사고 살았는데 너무 부자가 살다 와서 그런지 가난하게 살고 싶었지 싶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보리떡 만들어서 박근혜를 주고 그랬다는 걸 어렸을 추억을 말하는 걸 보면은 아주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그 뭡니까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문세강이한테 저격을 당해서 사망을 안 했습니까? 그때 서거했을 때 육군병원으로 갔었는데 육군병원 그 의무감이니까 준장이라 그리고 병원에서 최고로 우리나라 육군에서는 최고로 통합병원 높은 사람인데 준장인데 유경수를 보고 울었다 하잖아요. 막 울었다. 왜? 죽어가지고서 이래 옷이 치마가 이래 하는데 속치마가 나는 속치마를 꿈에 입었더라. 그래 울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자기 마누라도 별자리 마누라인데 기운 속치마 안 입거든. 그럴 때 대통령 부인이라는 여자가 꿈엔 속치마를 보고서 너무 감동이 그냥 울었다. 그런데 같은 부인인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는 어떠냐? 이 사람은 말이죠. 물론 미스 필리핀은 필리핀에서 제일 잘생겼어. 물론 본마누라 쫓아내고 재혼했죠. 뭐 박정희도 그랬지만은. 근데 하여튼 재혼을 했지만은 근데 이멜다 여사가 82년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악기농 시민혁명으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날 때 이멜다 여사 대통령국에 필리핀 백성들이 들어가고 막 물건을 훔쳐보니까는 보석 상자가 220개 나왔다. 보석 상자. 그런데 난 놀랬는 게 말이야. 보석 상자만 그런 줄 알았지. 브랜드 구두, 그러니까 명품 구두가 2,200커리에다 가니. 아니 이거 하루에 10번씩 구두를 바꿔 신어도 1년씩이 아니더라. 그런데 팬티는 왜 나왔는지 신문에 보니까 3,500장이나 팬티가. 그럼 매일 팬티만 입고 앉았어도 그 맛이 있겠나 이거. 하루에 한 장씩 팬티를 입어도 10년 이후에. 그리고 살양말 하는 거 있지요. 그게 말이야 200박스가 나왔다. 그런 사람이 영구현이었고 여기는 치마도 꿈에 입는 사람이 영구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도자를 만나니까 국가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사람을 지금은 독재자라고 해요. 독재자. 그리고 우표마저도 못 만들게 저렇게 하고